자, 이번 현역가왕2 2회차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잘 봤겠어요, 수호씨?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이 수호씨의 현역가왕2 2회차 최종 탈락 4명 후보, 또 나아가서는 영상 분석에 대한 부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살짝 살펴보면 현역가왕2 2회차에서 애녹, 진혜성, 박구윤의 무대가 이미 시작도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장주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애녹 가수, 진혜성 가수, 박구윤 가수. 이 세 명이 사실상 굉장한 기대주 중에 세 명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대장주라고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등장 직후부터 현역들의 견제를 받는 우승 후보급 현역으로 꼽혀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녹은 18년차 뮤지컬 배우로 불타는 트롯맨에 등장하자마자 탑7에 등극하여 뮤트롯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트롯 전국체전 1등을 하고 미스터트롯 2의 3위에 올라선 현역 13년차 진혜성 가수도 있고, 박구윤 가수는 뭐 사실 18년차 자타 공인 최고 경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애녹 가수는 진정난 몰란내를 선곡했고, 특유의 울림 있는 목소리와 폭발하는 고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진중하게 이 현장을 지켜봤는데, 이 애녹 가수의 무대부터 살짝 본다면 굉장히 진중한 무대를 펼쳤어요. 근데 사실 중간 단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점을 채 넘기지 못하는 표를 받으면서 방출 후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 후반부에 그 마지막 감성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후발 투표를 받으면서 뭐 당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뭐 이런 지적을 하나 받았죠. 바닥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관객과 호흡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였다. 진혜성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애녹 가수의 가창력과 무대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뿐만인가요? 그 외에도 사실 진혜성 가수는 자신의 전공인 정통 트롯곡을 들고 나와 승부수를 던졌고, 환희 씨가 정통 트롯은 다르네 라고 감탄을 받았는데, 이 박구윤 가수 역시 참가자 전원을 단체로 일어서게 만드는 무대를 펼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씨의 이 뿐이고 노래, 뭐 과거 미스터 트롯 때에 나왔었던 많은 참가자들도 참 많이 부른 노래가 박구윤 씨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박구윤 씨의 노래 무대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와, 정말 이 정도의 여유로움과 이 정도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현역가왕2에 나오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몰입되는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엄청난 점수를 받은 두 명의 가수 중에 세 번째 가수인 진혜성 씨가 무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이 밑에 적혀져 있죠.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진짜 제가 방송 보다가 너무나 황당무계했는데, 자, 어찌됐건 조금 더 리뷰를 해보자면, 과거 임영웅을 이긴 남자 효성, 도발적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임영웅을 이겼다니, 야, 이게 참 대단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영웅을 이겼다니. 지금 자타공인 트롯계에서 최고의 가수로 평가받는 것이 임영웅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영웅을 이겼다? 알고 보니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이 투표를 자기가 좀 많이 받았었다, 뭐 요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임영웅 가수와 과거에 이런 경쟁선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신의 어떤 이름표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무대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승국이라는 가수, 임창정이 찾은 원석이라고 했는데 한풀이를 하러 나왔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데뷔곡 대세남을 이찬원, 영탁, 손태진 정말 많은 가수들이 불렀음에도 자신이 노래의 주인인데 자신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190의 이 엄청난 기록지를 자랑하는 윤준엽 가수의 댄싱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준엽이라는 가수를 잘 몰랐는데, 야,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점수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명선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가수 노래 실력 조금만 가다듬으면 포텐셜이 엄청날 거다. 잠재력이 엄청나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는 가수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2의 태권 트롯맨. 나태주 가수의 이 태권도 퍼포먼스는요, 참 볼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엄청난 발차기들을 따로 하는 것도 엄청날 텐데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돌려차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현역 가수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가수들의 무대가 쉬지 않고 막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애녹 가수도 이렇게 쉬지 않고 노래가 이어졌을 만큼 사실 남아있는 현역 가수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황당하게도 어떻습니까?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스크린샷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중현 가수가 정말 멋지게 아이돌스러운 불꽃이 막 타오르는 무대를 보여줬고, 박구윤 가수가 흥을 막 띄우고 했었는데 갑자기 MBN 뉴스 특보라면서 저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뉴스 특보지? 혹시 방송사고인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 현역 가수들 정말 평일 시간대에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셔서 이 보는 현역 가수들의 무대를 정말 황당하게도 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이런 기사가 오죽했으면 낫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박세리와 임영웅을 보던 시청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나오면서 SBS 틈만 나면 예능방송에 나오던 박세리 편이 멈췄고, 임영웅 가수, 현역가왕 가수들을 보던 시청자분들은 벙찌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국회 출입 금지. 제가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도 제가 라이브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것 좀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짧게 좀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왜 갑자기 현역가왕2가 멈췄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요, 여러분들, 교통 이동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고요. 전 세계적인 이런 국가들의 시선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을 칩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그만큼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험하면 대통령이 선포해야죠. 근데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친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계엄문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고 말을 했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일이 없었다.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장관, 방통위원장 등등 행정부마저 탄핵시키며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예산의 처리도, 국가 본질의 기능과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입법 독재는 물론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결국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고 만 것이 바로 국회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나라를 지켜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기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탄핵의 위기 때문일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늦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이 요동쳤죠?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지폐,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장갑차가 서울 한복판에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앞에 말씀드렸던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 공개가 됐으며 이 특수부대원들이 막 서로 밀치고 뭐 난리도 아닌 살짝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지금 검색해보면 보이십니까? 계엄군들, 특수부대원들이 계엄군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와, 참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을 보시다가 자 지금 제 방송은 정치방송이 아닙니다. 현역가왕을 보시다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현역가왕 2회차는 아마 3회차 차주로 방송 일정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4명 탈락자 정체는 그럼 누구인가? 지금 요번 방송편에 나온 부분까지 본다면 승국이는 굉장히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거의 한 90% 확실시 되지 않나. 그리고 노지훈 가수가 26점으로 방출 후보가 됐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을 홍보하는데 너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은 거죠. 그러면서 26점으로 방출 후보가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을 이겼다라고 말했던 가수 효성씨.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진혜성씨의 존폐가 궁금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진혜성씨는 아직 탈락 후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청난 희비가 교차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혜성 씨 무대가 오늘 굉장히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4명의 탈락자가 거의 확정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계엄 선포로 인해서 다 어그러졌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시는 탈락자 4명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박서진 거짓 인터뷰 논란 이후에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홍보대사까지 손절 위기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보이는데 기사를 대충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군면제 판정 이후 입대 의지를 표명한 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여파로 각종 홍보대사 자격 박탈 민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한 네티즌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환경부, 문경시, 공주시 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서진은 최근 한국상하수도협회, 문경시, 공주시 홍보대사로 발탁된 바가 있다. 이 네티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서진은 지난해와 올해 무려 5번에 걸쳐 군입대 관련 거짓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 건 심히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홍보대사 해촉 민원에 앞서 11월 28일 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이 국방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에 대하여
출연을 정지해달라 라는 청원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청원이 있다 보니 이 박서진 씨 소속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과거 인터뷰에서도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태가 박서진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군면제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홍보대사 해촉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주시 같은 경우 이 입장 발표를 좀 했어요. 지금 보면 홍보대사로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충남 공주시 같은 경우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충남 공주시에서 박서진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공주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군복무 관련 이슈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확실한 결과를 기다려보고 문제가 될 경우 후속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심지어 공주대사가 공주시의 얼굴이다 보니 이 홍보대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교체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대사 해촉 관련에 대하여 내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지난 5월 달에 공주시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2026년까지 2년간 공주시의 매력을 알릴 것으로 예고가 돼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따라 박서진 씨가 공주시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 등에 참여도 했고 공주에서라는 노래까지 발매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주시를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촉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이런 공주시라던가 뭐 수도협회라던가 다양한 곳에서 홍보대사 해촉에 대한 위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대사 해촉 민원이 제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담당처에서도 실제로 해촉에 대한 고민을 면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박서진 씨가 바로 오늘 화요일 날 현역가왕2 녹화 현장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녹화 현장에서 나온 이 방청 직원들도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박서진 씨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처럼 사실 이미 현장에서도 팀 미션만 아니라고 한다면 다 포기하고 싶다, 무대를 서고 싶지 않다, 망쳐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결국 팀 미션이기 때문에 현역가왕2에 녹화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이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완전 몰입하여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보였다 라는 후문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상당히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중요한 세계 유산도시 충남 공주시와 수돗물 홍보협의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 두 가지 지자체 부분에서 홍보대사 해촉의 위기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사실상 이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 녹화 현장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경연 미션을 고려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회차에 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미루어 판단해 봤을 때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역가왕2에 끝까지 출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현역가왕2에 등장하는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박서진의 성난 여론 출연 정지시켜라, 팬들은 부당하다 옹호하고 있는 양립하는 모습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팩트에 대해서 그냥 전달해 드리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구독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아마 이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굉장히 입장이 좀 답답하실 거고 속상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 씨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까지 공식으로 공개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대중들과 현재 또 현역가왕2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가수의 팬덤분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태가 현역가왕2에 박서진 씨가 계속 출연을 하는 한 방송이 종영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각종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국민청원을 통해 공인방송에는 출연시키지 마라, 국방의 의무를 회피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박서진 씨의 출연 금지를 반대한다라는 청원,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다, 어린 시절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출연 금지는 너무 심한 처사다. 또 어떤 분은 이 병무청에도 박서진 씨의 병역 면제 판정 시점에 대한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 지난해 3월, 10월, 올해 7월 무려 3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에서 군입대 심경을 막 이야기했다. 굉장히 좀 빗발이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의 출연을 반대한다와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그야말로 뭐 제대로 맞불이 붙어버린 KBS 게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청원뿐만이 아니라 박서진 씨가 이 출연 금지 청원 동의 1,100명 이상에게 반응이 오자 지난달 30일에는 악플러들이 정당한 군면제를 군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 청원은 삭제를 해달라, 전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인터뷰 하나로 박서진 가수의 정당한 군면제를 군대 회피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박서진의 군면제가 비리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졌으면 청원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리로 군면제가 가능하냐,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준 젊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다 나았으니 군대 나가라, 출연시키지 마라, 이러한 것은 사람을 하나 보내버리자는 안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청원은 5,70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서진 팬이었는데 굉장히 실망이다, 갑질하는 연예인 출연을 금지해달라, KBS 청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곳이 되었나, 근거 없는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 별의별 반박 민원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KBS 청원 제기는요,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 이 박서진 씨의 1,100명의 동의를 받았던 출연 금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 30일 이내에 이제 밝혀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사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다. 산림남에서 팬들 사이에서 들리던 악플들이 있었다.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장구를 시작하여 장터에 가다 보니 온갖 말을 듣게 됐고 팬클럽에서는 떠나겠다라고 했다. 결국 약까지 복용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박서진 씨다 보니까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박서진 씨가 잘못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박서진 씨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하여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박서진 씨가 이런 의혹 논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팩트를 통해 말씀드려보자면, 자, 산림남 게시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청자 참여의 시청자 게시판이 있는데 시청자 소감에 이런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자분들의 비방과 악플을 보호하고자 시청자 게시판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산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지 않아서 이게 언제쯤부터 비공개가 됐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서진 씨의 팬분들과
박서진 씨를 비판하는 분들의 충돌이 거세다 보니 아마 비공개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정확한 건 박서진 씨와 소속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비단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부터 시작하여서 또 많은 연예인들까지 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서진 씨가 이때까지 숨겨왔었던 이 입장이 결국에는 표명이 됐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려 보자면 드디어 공식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박서진 씨가 입대에 대하여 거짓말 해명, 정신질환 군면제, 부정적 시선, 황을동 차질이 무서웠다. 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소속사에서는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비롯하여 박서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소속사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루머가 생성되길 바라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전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진 씨가 과연 뭐라고 적었느냐?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최근 보도된 소식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4년 11월 20살에 받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재검사를 거쳐 20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관련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가 되었다고 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방송과 행사 등 저를 찾아주시는 곳도 없어져 가수로서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나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이렇게 큰 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정식 입장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죠. 정신질환으로 10년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만약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방송과 행사가 모조리 끊길 것 같았다. 그래서 숨기고 살아왔는데 과거 몇 년 전 인터뷰부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다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심적으로 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다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박서진 씨가 결국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박서진 씨는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박서진의 가정사, 힘든 부분들 다 공개했는데 거짓 논란 때문에 신인상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 박서진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살림남이라는 예능 방송을 통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능 방송을 통해 신인상 후보로까지 올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약 박서진 씨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이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화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했었던 과거사를 공개하면서 결국 박서진 씨가 병역 면제 판정을 두고 거짓말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연예부 기자가 10년 전에도 멀쩡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가 결국 이 연예대상에 참석을 하겠느냐, 신인상이 날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빗발쳐 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니 일정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과거 인터뷰에서 박서진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했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굉장한 칩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했었구나. 이 부분이 정확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도 정상 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보니 병역 면제 논란 박서진, 바로 12월 3일 화요일 날 MBN 현역가왕2 녹화에 정상 참여를 한다 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2가 3일 날 팀미션 녹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요. 박서진 가수 역시 다른 현역 가수들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무대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신유 가수와 함께 현역가왕2에 중간 투입되는 인물로서 예선 심사 없이 본선부터 제작진의 히든카드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가 박서진 씨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무대라면 포기하거나 망치게 돼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팀 미션이다 보니 다른 가수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니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또 녹화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파만파 얘기가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팀 미션이다 라고 하니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오늘 발표된 이 박서진 씨의 전문 내용 어떠십니까? 이때까지 박서진 씨를 옹호하시던 분들, 또 박서진 씨를 비판하시던 분들, 양측 다 하실 말씀들이 또 한 번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으로 달려가는 가수 최수호 씨, 아무래도 현역가왕2에서 이 최수호 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많아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첫 번째로 등장을 했고 무대도 첫 번째로 했으며 자체 평가전이긴 하지만 첫 번째 1등에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 인정을 받은 황민호 군이 진짜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최소 씨도 굉장히 시작부터 치고 나가고 있죠. 더불어서 최우진 가수 역시 여심을 사로잡는 외모와 정통 꺾기를 통해서 이 정통 트로트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즉 가수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들 중에서 4명이 어떻게 탈락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까지. 이 굉장한 반전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법적 책임을 져라 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한 어불성설이다. 이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 조회수가 뭔가 굉장히 지금 의문스럽다 라는 기사가 상당히 첫 방송 때부터 많이 빗발쳐 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회수가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다양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내려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양지원 가수의 이번 유튜브 조회수 정말 조작이 맞느냐? 자, MBN 뮤직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희 씨의 무정 브루스가 무려 40만 회를 돌파했고요. 신승태 씨의 무대가 21만 회, 황민호 군의 무대가 31만, 쭉쭉쭉쭉 조회수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93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조작이었다라는 얘기는 가짜가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어떤 4명의 가수가 과연
탈락을 할 것인가. 2회차 때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진혜성 가수, 에녹 가수, 그야말로 이름 대면 다 아는 팬덤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가수들의 무대가 대거 펼쳐지는 것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가수들이 2회차 만에 전부 다 노래 무대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이냐. 2회차 때 결국 4명의 탈락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 뭐 얼마나 패자부활전을 뭐 몇 명의 기회를 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확실한 건 단 2회차 만에 4명의 탈락자가 대거 방출될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편을 토대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녹 가수가 등장을 하고 18년 차의 경력을 갖고 있는 박고윤 씨도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명, 이게 왼쪽부터 진혜성, 박구윤, 에녹. 근데 특이한 건 예고편에서 유독 이 3명의 무대를 집중 조명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 3명 다 팬덤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력의 가수들이기 때문에 보여준 점도 있겠지만, 많은 누리꾼들 사이 또 실제 방청을 다녀온 분들 중에선 누가 탈락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3명 중에 1명이 또는 1명 이상이 탈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서혜진 PD의 프로그램의 특성상 굉장한 어그로가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임팩트가 필요한데 이 임팩트를 항상 탈락자들의 정체를 통해 임팩트를 주어왔다라는 겁니다. 시즌 1 때는 전유진, 김다현,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탈락 위기가 결국 그 다음 주 시청률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첫 번째 탈락 무대는요, 자체 평가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의 투표라던가 어떤 팬덤의 화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순위가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탈락 위기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당장 3회차 방송분 때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가수들이 이렇게 조명되는 모습이 굳이 예고편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이 3명과 관련 없는 참가자들 중에 4명이 탈락 위기에 놓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예고편에서도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 번째 때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왜냐, 저 3명의 존재는 어그로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퍼포먼스 무대를 펼친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예고편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점수가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버젓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이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가수들이 2회차에 대거 공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역대 최하 점수가 결국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박구윤, 에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통 트롯에 가까운 이들의 무대보다는 퍼포먼스와 댄스, 화려한 모습이 세팅되어 있는 다른 가수들의 점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예고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대 최하 점수가 기록될 것이다 라는 방청 스포가 있습니다. 몇 점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군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냐.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되게 하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첫 무대 결과부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렇게 해도 땡땡점인데, 자, 저렇게 해도라는 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거나 앞에 퍼포먼스 무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한 무대 구성을 해도
점수가 저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